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쌀값 폭락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또다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 속에 벼멸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확철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농촌 마을. 황급빛 들녘이 폭격을 맞은 듯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벼가 하얗게 말라 주저앉았습니다. 벼에 피해를 주는 벼멸구가 가을 거지를 앞둔 논을 덮친 겁니다. 농사 망쳤다고 보는 거죠. 멸구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뭐 나옵니까? 지금 멸구 먹는 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논 전체가 누더기처럼 엉망이 됐습니다. 벼대는 말라있고 나달은 썩은 것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벼멸구는 벼 줄기에 달라붙어 지백을 빨아먹으면서 벼를 말라 죽게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번식 속도가 빨라져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올해 전국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2만 6천 헥타르. 경남은 18개 모든 시군에 걸쳐 4,2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로 하동이 700헥타르, 진주 600헥타르, 창원 560헥타르 등입니다. 근 10년 만에 발생이 제일 많이 됐고 지금 고온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벼멸구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지 쌀값 폭락에 최근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친 농민들은 벼멸구 확산까지 더해져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수해 피해도 입었지만은 또 벌레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멸구도 벌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합니다. 경상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별로 수확 전 14일까지 긴급 방제를 하고 벼가 빨리 익은 지역은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600여 년 전 우리 땅에 목화 씨앗을 들여와 처음 심은 곳이 바로 산청군 단성면입니다. 이곳 국내 목화 시베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축제도 열리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수자의 고령화 등으로 전통 방식의 무명 배짜기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원 기자입니다. 목화밭 곳곳에 하얀 솜이 소복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목화솜을 따 광주리 한가득 담은 다음 씨를 빼내 비비듯 말아 고치를 만듭니다. 물레질을 시작하자 기다란 실이 뽑히고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배틀기에 넣어 직물을 짜는 최종 작업까지 8단계 옛방식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집집마다 다 그래. 그때는 촌에는 안 할 사람이 없었어. 안 하면 벗고 뛰는데 어쩌게요. 초보서 못 사는데. 고려시대 사신 문익점 선생이 우리 땅에 목화 씨앗을 들여와 처음 심었던 산청군 단성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청 무명배 짜기 보존회가 단체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원 수는 2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전통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회원은 단 3명, 모두 90대 고령입니다. 생소하다 보니까 작업들이 하나하나 배우기가 좀 힘이 듭니다. 유일한 선생님들인데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교통비나 밥값 등 활동비 지원이 있지만 신입 회원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물레나 배틀기 등 비싼 장비들도 회원들이 사비를 털어 사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 기능을 전수를 시켜줘야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무명 배짜기가 후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상당히 이제 지원이 부족하다. 국가유적 사적재인 산청군 단성면 목화 시베지. 고령화와 무관심 속에 무명 배짜기 전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무기 분야도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만큼 그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K방산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오늘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K방산의 오늘을 있게 한 이면의 이야기와 숨은 주역들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국군 포병 전력의 핵심인 K9 자주포. 폴란드 등 9개국으로 수출돼 누적 수출액이 13조 원에 달할 만큼 지금은 K방산을 대표하고 있지만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0년 만에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안 와 스키장을 빌려 강설 기동 시험을 하는가 하면 성능 시험 과정에서 난 불로 사상자가 발생해 개발이 중단될 위기도 겪었습니다.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 국가적인 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 시험이라는 건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사고도 나는데 잘 수습을 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하기로 합시다 하고 그런 결심을 해 주셨어요. 2017년에 실전 배치된 대전차 미사일 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화와 경량화를 위해 1g, 1mm까지 따져가며 설계를 수백, 수천 번 고쳤습니다. 벽시계나 교정시계 대신 고급 손목시계를 만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1g, 1mm 단위로 따져가면서 형상 설계를 반복했었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비롯해 수출 품목이 12가지로 늘고 2022년엔 23조 원어치나 수출되는 등 국산 무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이 같은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장의 연구자들은 K방산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연구 분위기와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실 수행 인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정착해서 연구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할 분위기를 꼭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창원을 소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드론까지 요격이 가능한 다층 방어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요격이 가능한 차별화한 기술로 다층 방어 기술을 개발해 세계 대공망 방어무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기체계 기술교범 국제규격에 따라 만든 소형 무장헬기 전자식 기술교범을 육군교육사령부에 승인받았습니다. 전자식 기술교범은 정비 지침과 작업 절차를 노트북과 패드에 넣어 볼 수 있어 종이로 뽑아보던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거제시의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천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경남에 해당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